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의 최대치라면 대만 방어는 보나마나입니다. 그럼 보시죠. 지난 2023년 여름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보내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집속탄 공급 결정에 대해 생각이라는 걸 못하는 우크라이나 팬들은 환호를 보냈지만, 바이든의 결정은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만든 또 다른 이벤트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왜 보내기로 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셜리반은 우리는 현재 부족한 수준에서 매월 충분한 수준의 포탄 생산이 가능할 때까지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라는 흥미로운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셜리반이 다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포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쟁 물자들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능력을 확보하고 실제 생산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특히 생산 라인과 인력은 전등 스위치처럼 마음대로 즉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수기업과 공급업체의 통합, 부품 및 에너지 관련 긴 리드타임, 그리고 그 사이의 여러가지 문제 등 21세기 미국이 군수품을 대량 생산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짜가 미군 관련 영상들에서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미국 군수산업의 기반이 폭발하는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가운데, 21세기 현재 미군의 문제는 자금 부족뿐만 아니라 자금의 배분도 적절히 안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2019년 회계연도에 미 육군이 예산으로 요청한 155mm 포탄 양이 15만 발이었는데, 우크라이나는 꼴랑 6개월 만에 155mm 포탄 80만 6천 발을 소모한 게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냉전 붕괴 이후 미국의 국방 예산이 실질적인 증가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신무기 개발과 같이 자금이 부족한 다른 계정을 지원하기로 선택하면서 군수품 생산 능력에 손상이 발생하도록 허용했으며, 관련해서 2022년 4월 15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즉 우크라이나전 기간 동안 미 국방부 획득 및 유지 담당 차관을 역임했던 윌리엄 라플란트는 비행시간, 군수품, 메인터넌스 및 인력 등 정기적인 지출에 쓰여야 할 돈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었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자금 배분 문제는 냉전이 끝날 즈음 300억 달러가 넘던 포탄, 포함 각종 군수품 예산은 1990년대 말까지 10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가 2020년대에는 20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겨우 회복되었으며, 지난 수십 년간 군용 비행기, 탱크, 군함 등에 들어가는 비용의 경우 지속적이고 꾸준히 증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마크 몽고메리 전 미 해군 제독은 2023년 2월 9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른바 빌 페이어 가설을 내세우면서 미국 군수산업의 경우 미국 정부가 최소 생산률을 기반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군수품 생산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첫 번째 차트를 통해 2011년부터 2020년 회계연도 기간 동안 미 의회가 모든 군수품 조달량을 누적해서 약 40% 정도 삭감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오른쪽 표에서 나온 것처럼 미 해군의 경우 2011년부터 2021년 회계연도까지 요청한 총 군수품 조달 예산 중 마이너스 6%가 삭감되고, 미 공군은 마이너스 2.4%, 미 육군은 마이너스 0.5%가 삭감된 바 있습니다. 요약하면 냉전 이후 계속된 트렌드는 많은 예측 불가능과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바이든이 계속해서 장담했던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만에 대한 지원 약속이 공허한 약속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저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포탄을 포함해 각종 군수품의 경우 정부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 또는 군산 복합체들에게는 명확한 수요 신호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미국 군수업계는 억수로 독특하고 전문화된 계약업체들이 수요를 독점하는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재수 좋게도 FMS 대외 군사 판매 계약을 따내지 않는 이상 미국 군수업계의 고객은
딱 하나, 미 국방부밖에 없습니다. 즉, 단 하나의 고객만 존재하는 수요 독점 시장인데다가 하나밖에 없는 고객이 해마다 변덕스럽게 물건을 발주하는 까닭에 공장 가동이 어렵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덕분에 우크라이나전에서 확인되듯이 공장이 완전히 가동되더라도 생산량이 급증하는 데에만 최소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우자는 싸우는 법 자체를 까먹은 서방 영상에서 전시체제로 전환된 러시아의 생산량이 2024년 말까지도 피크를 찍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 자체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해당 회사들로 하여금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걸 억수로 어렵게 만든다는 악순환까지 만들었습니다. 관련한 예를 들어보면 잠재적인 적, 특히 중국과의 충돌에서 적 함대를 격파하는 데 핵심이 될 LRASM의 경우 바이든이 제안한 2024 회계연도 예산을 바탕으로 미 국방부가 미 해군과 미 공군으로 다시 분할해 총 118발만 조달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 양은 2023 회계연도보다 훨씬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처럼 진짜배기 적에다가 억수로 똑똑한 적들과의 전투에서 핵심 무기의 양이 부족하면 미국의 승리 능력 역시 빠르게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CSIS의 대만 워게임 시뮬레이션에서는 중국과의 잠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전세계 모든 LRASM 재고 약 450발이 개전 첫 주 안에 제로, 0으로 소진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우자가 미국의 취약한 산업 기반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약간만 더 해보면 미 의회는 2023 회계연도에 미 육군과 미 공군이 요청한 SM-6와 암람 미사일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며 2024년과 2025년 회계연도에는 미 공군의 미사일 조달과 미 해군의 무기 조달 자금 중 10억 달러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해보면 냉전 붕괴 이후 계속된 잘못된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명확하고 일관된 수요와 예산 증가 뿐입니다. 일반인들의 상상 속에 있는 최강 미군이 아닌 진짜배기 적과 싸울 수 있는 진짜 미군이 되고 싶다면 군수품 생산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취약한 산업 기반을 활성화해야 되며 각종 군수품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의 최대치라면 대만 방어는 보나마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